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식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 내 구독자분들께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별 도움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도움 못 받으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도움 받으셨다 생각하시는 분은 감사하다는 댓글이라도 하나 적어주시면은 내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했는데 대한 약간의 보람은 느끼겠죠. 물론 그 가드키님과 저게 누굽니까 새벽이님 을 보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왜? 뭐 새벽이님께서 1년 12달 빠짐없이 통신비에 보태서라고 보내주신 돈이 감사해서 계속 영상을 만듭니다. 내가 영상을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님이나 가덕키님이나 이런 분들 를 배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돈 안 되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는 영상,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영상, 광고도 별로 돈 안 되는 영상. 내가 광고비로 한 달에 한 1, 2달러에서 많이 들어올 때 한 7달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모아야 한 100달러쯤 되니까 2년, 3년 후에 한번 돈을 받을 수 있겠지요. 2, 3년 후에 100달러, 돈 10만 원 받아가지고 채널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새벽이님이나 가득히님이 보내주신 돈이 채널 운영에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그나마 내가 사실 금전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통신비가 들잖아요. 인터넷비도 들 거고 인터넷도 좀 빠른 걸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들 거고 나도 이 정보를 검색해야 되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되니 유튜브 프리미엄비도 들 거고 또 내 이 핸드폰이 사양이 컴퓨터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 전에 핸드폰은 이 용량이 500 몇십 기가였습니다. 램이 12기가인가 그렇습니다. 램 핸드폰의 램이 컴퓨터의 램보다 더 좋습니다. 용량도 컴퓨터보다 더 큽니다. 왜?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전에 256메가짜리를 쓰니까 한 달만 영상 찍으니까 영상이 안 찍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용량이 다 차서 그래요. 그래서 500 몇십 기가로 500 256에 두 배면 얼마가 됩니까? 500 10 몇 기가인가? 어쨌거나 500 몇십 기가를 하니까 그나마 몇 달 지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거 화질도 제일 좋은 거 화질도 나름대로는 1억 800만 화소입니다. 엄청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별로 시덥잖아 보여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납니다. 이 화면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못합니다. 누가 내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다 떨어져 나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다른 채널 내가 돈 벌면 되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이님이나 가득히님이나 또 박사님께 박사님 팬들 분 있죠. 그분들 박사님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수입이 들어오는 채널이 하나입니다. 수입이 박사님 덕분에 들어왔나 그건 아니고요. 내가 수입이 들어올 때 박사님이 이 채널을 갖다가 영상을 올려주셔 가지고 좀 더 수입이 들어와서 거의 본전 비슷하게 박사님이 도움을 주시는 동안은 적자가 안 나고 본전 비슷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적자지요. 적자인데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님 채널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과 나에게 조금이나마 통신비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래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격과대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저점을 뚫기는 쉽지가 않다. 뚫어도 괜찮다. 왜? 더 내려갈수록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왜? 흔드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꼴랑 1,400억 팔았지요. 근데 이만큼 빠졌습니다. 이때는 얼마 팔았습니까? 자,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3천억 팔았습니다. 여기서 갭 하락해가 이만큼 빠지네. 3천억 가지고 이만큼 뺐습니다. 요거 뺄 때는 꼴랑 1,400억으로 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허약합니다. 갖고 놉니다. 외국인들이. 이 갖고 노는데 얼마 떨어진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있지요. 요렇게 1,000억 3천억씩 10번만 팔아보세요. 요거 금방 뚫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1조 이자만 가지고도 이거 뚫습니다. 외국인 마음이거든요. 그 외국인 마음을 이거 뚫리냐 안 뚫리냐,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올라갈 때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갔지요. 내려올 때 조정다운 조정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뭐 A, B, C 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 B, C 조정 없이 이렇게 내리다가 또 그냥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추세를 내가 굳이 안 껐는데 추세를 뭐 꺼도 뭐 비슷할 겁니다. 한번 꺼볼까요? 자, 여기 과하게 빠졌지요.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왔다 칩시다. 자, 언더슈팅끼리 연결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나오겠지요. 자,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 복사하는 방식은 뭐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턴을 만든다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고수가 뭐 따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 고수가 내 영상을 봤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쯤에 올리든지 올리더라도 이제 거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요 위에 올리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요 쓸데없는 걸 빼버리고 오버슈팅이 나왔지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지요. 그럼 이걸 갖다가 평범하게 요쯤에 갖다 붙이면은 이만큼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 붙으면 된다. 이 내려갈 때 수익 나는 방법 가르쳐 드렸지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큰 수익은 못 보지만은 작은 수익들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하지 않은 주식 들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오면은 딱 본전되고 법니다. 박사님도 이래 떨어질 때 70% 80% 평가손 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또 팝니다. 박사님 종목은 종합백화점입니다. 전에 한 50개 들고 있던데 종목이 더 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물린 것 중에 어떤 거는 뭐 한 3년 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냐? 본전이 안 됐으니까 들고 있습니다. 본전 안 됐다고 들고 있냐? 손해 아니냐? 팔고 다른 거 수익 내면 더 이익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절하기 시작하면은 손절이 버릇됩니다. 그런 사람 돈 못 법니다. 좋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 배당 가지고 또 몇 달치 이자를 낼 수 있어요. 배당 놓으면은. 그래서 몇 년을 들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배당 받은 것만 해도 꽤 되지요. 거의 수천만 원 됩니다. 몇 년 동안 배당 받은 것만 해도. 올해까지 받으면 배당만 해도 한 억 정도 받았을걸요. 그래서 안 팝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읽습니다. 박사님이 맨 처음에 2008년도인가 10년도쯤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한 10몇 년 됐는데 400만 원 들고 시작했습니다. 뭐 불개미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더라고요. 400만 원 들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빚이 더 늘었지만은 그래도 자산이 400만 원보다 뭐 10배, 100배보다 더 커졌지요. 더 커졌습니다. 어쨌거나 빚도 더 커졌지만은 벌은 것도 많지요. 꺼내 쓰지만 않았으면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많이 벌었다는 사람만큼 벌었을 겁니다. 근데 박사님 많이 꺼내 썼지요. 뭐 벌은 거 꺼내 가지고 백화점 가서 부인 사모님 그 선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부인이 우리 남편이 건강하기만 하면은 돈을 벌겠구나.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돈을 벌겠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줬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기법이 그 8년 전에 쓰던 기법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 가지고 내가 100승을 하고 200연승을 하고 500연승을 하면은 여러분들 따라 하세요. 돈 법니다. 뭐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못 권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 하세요. 법니다. 한 번에 벌려고 하는 거 숱하게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벌면은 하루 목표 0.3% 가능하거든요. 일주일 평균 되면은 5일 열리잖아요. 장이 1.5%잖아요. 거의 뭐 99%, 1.5%는 일주일에 벌었더라고요. 뭐 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이 방식을. 하다 온갖 방법 다 하다가 이까지 왔는데 이 방법은 그래도 먹히더라. 이 방법은 먹히더라. 언제부터 시작했냐? 뭐 10월 며칠부터 시작했지요. 10월 요때쯤부터 시작했는데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상승장이니까 버리지 않았냐? 맞죠? 근데 하락장에서도 벌고 있잖아요. 올랐다가 이만큼 내리는데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하는 거 보고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 시작인 김에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별 매매를 한번 봅시다.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오를 때 9월 말인가부터 언젠가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 9월 29일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9월 20일부터 언제까지인가 샀고 언제부터는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샀네요. 9월 21일부터 9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샀네요. 샀지요. 아니면 12월 1일까지 볼까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샀지요. 자, 요걸 보겠습니다. 얼마를 샀는가. 어제도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금액을 말을 못 했는데, 자,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샀습니다. 외국인이. 얼마 샀냐? 꼴랑 7조 6천억 샀습니다. 7조 6천억 사가지고 대세 상승이다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반등 중이다. 그 전에 이렇게 산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요때 좀 샀는데 요때 좀 사고 요때 좀 샀습니다. 이거와 이거를 다 합치면 요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조 6천억 4백억보다. 한번 볼까요? 이때가 언젠가면 바닥이 대략 9월 30일쯤 되네요. 요때죠. 요때 바닥이 7월 1일쯤 되네요. 그럼 7월 달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7월 달부터 산 게 7월 달부터 12월 1일까지 산 게 이 7조 6천억보다 많은지 적은지 보면 되겠지요. 자, 일별 매매. 이게 7월 달이니까 7월 달이죠. 자, 쭉 팔다가 언젠가부터 샀는데
7월 5일부터 샀네요. 7월 5일. 그럼 7월 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조 6천억보다 많이 샀는가 많이 안 샀는가. 7월 방금 5일이었죠. 7월 5일부터 볼게요. 자, 7월 5일부터 과연 12월 1일까지 7조 6천억보다 많이 샀을까? 적게 샀을까? 자, 보겠습니다. 7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조 5천억을 샀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월 1일까지 1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이때 한 몇 조 샀지요? 몇 조 사고 이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고 샀는데 이거 산 거보다 적게 팔고 또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적게 팔고 요만큼 내려온 거죠. 그럼 7월 5일부터 어제까지 하면은 9조 8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조 안 되게 팔았는데 이마이나 내려온 겁니다. 자, 내릴 때 쉽지요. 그전에는 내릴 때도 계속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7월 5일부터 해가지고 사기 시작했는데 7월 5일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9조 8천억 약 10조를 샀습니다. 10조를 샀는데 이만큼 내려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리겠다는 의지죠. 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10조는 좀 작습니다.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 많이 올랐지요. 리먼 사태 이후. 리먼이 2008년도입니까? 뭐 요쯤 있었죠. 리먼 때. 리먼 사태 이후에 이래 오를 때 외국인이 얼마 샀느냐? 40조를 샀다고 내가 내 사부님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내가 확인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확인 못 하겠어요. 나 게으르거든. 게을러가지고 귀찮아서 확인 안 해. 확인 안 하는데 요쯤에 이명박이가 뭐랬는가 하면은 지금 사면은 부자 된다. 아마 1100포인트인가 1300포인트인가 요쯤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사면 부자 된다. 올라간 다음에 부자 되지 않았냐 얘기했는데 뭐 부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은 저 밑에서 얘기를 하지 뭐 위에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1000포인트 아래에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정치를 논리를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기더라. 그 증거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숱하게 있어요. 뭐 가까운 예로 뭐 연합철강 망한 것도 그런 케이스겠지요. 뭐 동맹목재 망한 것도 비슷하겠지요. 현대건설 부도난 것도 비슷하겠지요. 김호중 씨 대우 망한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겠지요. 그래서 경제가 정치 논리보다 뒤진다는 걸 갖다가 내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스트는 정치 논리를 이기던데 또 정치 논리를 만들어내던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못 이기더라. 이명박이 왜 저래 위험한 발상을 해서 얘기를 했냐.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 내가 풋을 몰빵을 쳐놨는데 100배 났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했는데 이명박이가 망쳤거든요. 그래서 나 이명박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명박을 보수라는데 이명박이 무슨 보수예요?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이 보수입니까? 지금 운동권들을 자기 후배라 생각하는데 지 후배인데 밑비 가지고 감옥살이 하니까 행복하겠지요. 뭐 이명박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보수라는 사람도 싫어하고 진보라는 사람도 싫어하고 빨갱이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잘한 거는 리먼 사태 때 방어를 잘했다. 그거 하나만큼 내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을 갖다가 그거 하나로 상당히 덮어 드리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최근에 뭐 사면 바다가 뭐 나왔니 많이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뚫고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는 잘 봐야 되고,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배트를 짧게 잡고 수익을 내시라. 내 짧은 수익 내는 매매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숱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쩌다가 들어오시는 분 말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세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할 때 매집한 금액이 크다. 10수조를 매집했다. 는 거는 좀 전에 보셨지요. 근데 요 내릴 때는 샀던 게 조금을 팔았는데 이만큼 내렸다. 샀던 게 조금을 팔았는데 이만큼 내렸다. 여기서 이만큼 사가지고 조금 팔아가 더 내렸고, 많이 사가 조금 팔아가 내렸는데, 요런 형태를 한두 번 더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의 기운이 씨앗 속에 움트고 있다. 땅 속에 불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는 것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마이리 하는 매매법 지금 해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 있는 사람들, 망하지 않을 회사, 클만한 회사, 성장할 만한 회사 여러 개 꼽아가지고 여러 개 추리내가 해보세요. 돈 법니다. 뭐 2배, 3배 벌라고 그런 짓 안 하겠지요. 최소한 10배, 20배. 많이 벌면 100배, 200배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걸 잘 찾아내면은 뭐 1000배짜리도 놓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10,000포인트 갈 때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나는 그래 믿습니다. 내 죽고 나서? 아니, 언지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빛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타고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언가들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못 바라보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5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하다 못해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까? 해외여행 나갈 수 있었는 줄 압니까? 그 이후에 태어났던 얼라들이 알겠습니까? 그 뒤에 태어나가지고 쓴맛 한번 본 적 없는 놈이 나한테 택도 아닌 소송해가지고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안 참으려고요. 내가 안 참으면은 어떤 꼴이 될지 그거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이 한 번 더 남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내릴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래 내리다가 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메이저 세력 마음입니다. 오야 마음이죠. 완전 오야 마음입니다. 이 저점 1439를 뚫을 수도 있는데 나는 뚫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 이 채널 보여주셨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만큼 오버슈팅이 나왔지요. 이만큼 언더슈팅이 나와도 이거보다는 높이 올라가야 되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그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왜 100%는 안 하냐? 세상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뚫고 내려가면 내가 뭘 할 건데요? 내가 전제를 두잖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가 두고 했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장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손실 났다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까지는 못 알려드리겠고, 어떤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이 손실이 좀 더 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한 해 동안 돈 버신 분들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버시기 바라고, 올해 돈을 못 버신 분들도 내년에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